다음 건의 내용입니다. 저는 활동 지원 서비스와 올해 시행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감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. 라고 하시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. 네, 어디 계실까요? 사연의 주인공. 네, 이쪽에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발언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오늘 즉석에서 써서 낸 건데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. 저는 그 코넬리아 드랑즈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14살 김시안의 엄마 김연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많은 이제 질환을 갖고 태어났는데 키우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아이를 밀착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. 아이가 이제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 아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정말 이 서비스를 이게 아마 만 7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너무 삶이 진짜 행복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애 엄마들 얘기 많이 들어봐도 눈물로 호소해도 이거는 안 된대요. 아이가 아무리 자신을 뭐 자해를 하고 뭐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도 좀 시간 늘려달라고 아무리 이게 연금보험공단인가 거기서 심사를 저희가 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제 방학 때 조금이라도 좀 더 받고 싶어서 저도 이의 제기도 해보고 막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, 그거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망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. 네. 하루가 아니고요. 저희가 이제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나오거든요, 그 지원이.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긴 한데, 예, 모든 이제 장애 아이나 이 희귀 질환을 키우시는 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. 예. 네. 그 어머님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 저희가 한 16개 정도 등급으로 나눠서 장애인의 활동 제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서 활동 지원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배분이 돼서 그 시간을 이용을 하게 돼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한 18시간? 뭐 아무튼 굉장히 16등급으로 합니다. 근데 장애인분들께서 그 등급 판정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. 평가 도구가 정확한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 장애인 그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하고 TF를 만들어서 장애인 활동 조사하는 거를 어떻게 개편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할지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정확한 등급 판정이 되거나 등급에 맞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많이 지원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. 네,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참 답답한 일일 거예요. 근데 어쨌든 국가 행정을 조금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데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 나가는데 어쨌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은 뭐 희귀 환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 전반의 요구입니다. 요청인데 최대한 늘려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어쨌든 예산에 가용한 예산을 좀 늘리는 일, 결국 국가 경제 볼륨을 키우는 것. 두 번째는 이제 세수를 사실 우리 선진국 비해서는
조세 부담률이 매우 낮아서 조세 부담률을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서 좀 늘려야 됩니다.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20% 이하로 떨어져 버렸는데도 선진국이 대개 한 224%, 우리가 지금 17%가까지 떨어졌다는데 다시 아마 좀 올라가긴 할 겁니다.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세 감면된 거 이제 원상 복구하고 조금 올라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좀 올려야 되고요. 지출 항목 중에서 불효불급한 곳, 좀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좀 골라내는 중인데, 그렇게 하면 좀 여력이 생기면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꼭 필요한 영역에 지출을 조금씩 더 늘려갈 수 있을 거다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좀 해보이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. 조금만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, 질병관리청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를 이제 바르게 생산해서 이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가 겪는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,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를, 희귀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단위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이제 심층조사 항목에서 뭐 건강상태 같은 기본조사 이외에 심층조사 항목에서 이제 간병, 돌봄, 혹은 이동과 교통, 뭐 정신과 심리 같은 부분들, 즉 직접적인 건강에 이제 외부에 있는 요소들, 사회적인 요소들을 심층 조사하고 있고, 그런 조사, 실태 조사 내용들은 잘 정리되면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정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TF가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. 저희들이 하는 실태 조사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쓰겠습니다. 그리고 송혜리님 말씀 주셨던 이런 비급여 같은 부분들도 26년도 실태조사의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. 그래서 비급여 항목들로 어떤 부분들을 곤란해하시고 고통받고 있는지도 잘 조사해서 정리해서 정부안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